진해의 바다가 세계적인 항만 물류 중심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해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세계 속의 진해를 만들어갈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요? 관광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역별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과 관광을 연계할지 고민하며 교통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도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항의 역사와 근대문화 유산이 있고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는 훌륭한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의 관광 미래를 종합적으로 계획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즐거운 상상 속에 진해를 위해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원은 최초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진 곳이며 이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군항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또한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기도 하였으며 방위산업진을 개최하고 충무공 리더십 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앞바다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녹아있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창원시가 충무공 전적지에 대한 재조명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의 이순신 장군 유적에 대한 장소가 진해구 원포동인지 마산만 일대인지에 대해 학술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종 학술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무공 전적지에 대한 조명을 위해 가칭 이순신 센터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공배달앱입니다. 착한 배달앱을 표방했던 공공배달앱 플랫폼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작된 일입니다. 결과는 지자체들의 성적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의 수소 정책입니다. 타당성 용역 등에서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성과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사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정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마산 지역의 오래된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지역이 침체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상황과 상생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원 지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었으면 주변 상권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와 쇼핑객과 외지인들을 불려들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사업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이제 정쟁을 내려두고 시민을 바라볼 때입니다.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예측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능형 시내버스를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의 습관과 패턴을 분석한 후 운전자에 대해 교육,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AI를 이용하여 차량 정비에 활용함은 물론 점검을 통해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고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보면 난폭운전 개선, 교통정책 수립의 데이터 활용이라는 행정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시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각 운수업체 상황에 따라 통일되지 않는 안전 예측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시내버스 난폭운전 잡는 시스템으로 홍보하였지만 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등 한 번도 창원시에서는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약속했으며 2019년 5월 건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듬해 2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풋살장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 매입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은 삶의 질적 개선, 행복 추구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서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공동체육시설은 국민적 관심과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용의 기회도 동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인구는 2024년 현재 44,000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주민에 맞는 행정,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창원시 곳곳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체험을 선물하기 위해 마을 문화 한마당을 열어왔습니다. 행사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집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하고 떡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10여 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는 10개 지역의 어린이날 마을 문화 한마당 행사 보조금 2천만 원마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창원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민간 행사에서 이만큼 가성비 있는 행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개 중복된다는 이유로 용지문화공원의 기념행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보조금은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어린이가 용지문화공원 주변에만 사는 것도 아니며 그 먼 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가 중복되더라도 지역별로 분산해서 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중교통 분담률이 다소 낮으며 개인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에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로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야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공간이 많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면 불법 주차도 감소하고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플을 이용해 자신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공유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군과 함께 성장한 진해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미사용 군 소유 건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도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유휴 군사시설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부터 파악하여 관리를 요구하고 시민의 품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해 구도심에 노후되어 방치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용 및 감면 대상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 가중 등을 이유로 장기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위 등급 6, 7등급의 보훈가족까지 감면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억 5천만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우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로부터 스스로 다른 채 홀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고립가구 또는 언두링 애톨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가장 먼저 대책 마련에 나선 국가입니다. 외로움을 행교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동주거를 만들고 식리 상담을 시작하고 공동체 보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른바 사회적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은 우리 국민의 3명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창원시 그리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1인 가구의 고독사 이용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활동이 불편한 가구 등을 발굴하고 종합 상담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소외되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지 않도록 종합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BRT 2단계 사업에 창원시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3개 노선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BRT 사업은 과도기 사업으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 재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책 수용성과 정책 효능감, 그리고 미래 지향적 가치 수용입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 정체, 각종 부실 시공은 정책 수용성과 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도입될 도시철도, 개장될 스타필드 창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사항을 예측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BRT 부실 공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책임감 있게 관리자 역할을 계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RT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치와 중심을 갖고 시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총 54,200마리를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행위 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축산과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조직입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인식 차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 개선 교육과 반려동물 양육 환경 기준에 대한 홍보 및 관리, 감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 생각됩니다. 무수한 예산이 여러 사업에 투입되었지만 출산율 반등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율과 인구 증가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가정이 난임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을 도에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난임 극복 지원 사업과 별개로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역시 기존의 지원 이외에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을 통해 매년 10명 내외의 난임부부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난자냉동시술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진해권 국제학교 유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해 동부지역은 항만, 철도, 항공 이 세 가지 드라이포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창원시 국제학교 설립 추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립 시기가 적절한가입니다. 둘째, 장소는 적절한가입니다. 셋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한가입니다. 넷째, 지나치게 비싼 국제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다섯째, 부산 명지 국제학교에 비해 경쟁력은 있는가입니다. 이상의 문제점으로 볼 때 제반 여건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국제학교들이 외국인 학생 자원을 채우지 못한 것을 다산 지적으로 삼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창원을 안심보육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학계 출산 0.78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공업도시로 청년 인구의 중요성이 큰 도시입니다. 아이를 낳아 잘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년 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 틈새 보육 지원을 365일 운영 어린이집을 확대입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쓰려면 휴직기간 또는 급여가
충분히 지급되어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로서 기후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립된 무역 관세의 일종이며 탄소 국경세라고도 합니다. 창원시는 2023년 수출 목표가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따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시 실무자들에게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투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순환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란 자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생태계 보존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입니다. 정부도 지난 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자원순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한 창원행 선순환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폐연수막의 화학적 재사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시도 폐연수막으로 마대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는 벤치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폐연수막의 순환 이용 체계를 민간 기업이 상생하는 순환 경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